오늘의 기업은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처음 들어보셨나요? 2023년 롯데제과 주식회사에서 롯데웰푸드 주식회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파트의 자강두천, 빙그레, 롯데웰푸드. 빙그레보다 롯데웰푸드가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낮은 2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회사 개요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연결 대상으로 볼 거고 상장회사는 당연히 롯데웰푸드겠죠? 상장은 롯데웰푸드일 거고 비상장이 33개가 있습니다. 밑에 아들 회사, 자회사가 이렇게 33개나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은데 이게 모두 공장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무 계열일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브랜드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롯데웰푸드는 2017년 10월 1일에 분할되었고 자본금 21억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같은 달 10월 30일 날짜에 상장되어서 매매가 이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롯데웰푸드는 건과 과자일 거고 빙과 아이스크림, 베이커리는 우리 시중에 파는 슈퍼에서 파는 그런 빵 종류일 겁니다. 육가공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햄, 소세지가 될 것 같네요. 햄에 있으면 대표적인 게 의성마늘 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처는 빙그레와 비슷하게 도소매점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식품회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롯데도 수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에 롯데푸드와 합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합병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사업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과자류, 빙과류, 그 다음에 베이커리, 유지품, 육가공 제품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함께 사업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는 이렇게 940만 주가 되고 거기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통 주식수는 880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수라는 게 자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인체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 그러니까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체가 갖고 있는 내 주식을 말하는 건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여기 유통 주식수에서 돌고 있는 이 88만 주에 대해서 대략 한 10만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하듯이 이렇게 사게 되면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10만 주가 줄어들고 자기 주식수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만 주를 소각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는 10만 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유통 주식수를 갖고 있는 매매할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롯데웰푸드를 사려고 하는 이 매수자, 투자자들은 많아지니까 값이 비싸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주라면 만약에 배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파이가 10만 주만큼 조금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10만 주만큼의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유명하게 건가로는 자일리톨, 빼빼로, 가나, 몽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빙과에서는 월드콘, 설레임, 옥동자, 찰떡아이스 그리고 합병하고 나서 그 롯데제과가 갖고 있었던 아이스크림은 돼지바, 구구콘, 아만나 국화빵이 있었고 그리고 베이커류와 유지식품이 육가공 제품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2023년 작년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매출액이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83.5%를 차지하고 있고 상품이 1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품과 상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품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셀프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남이 만들어준 거예요. 타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카페를 운영했을 때 내가 직접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커피를 내리고 고객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거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품이 돼요. 근데 주문할 때 이 고객이 디저트 조각 케이크를 하나 같이 주문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들지 않고 공장에 발주를 해서 저희 케이크 이거 주세요 했을 때 공장에서 납품된 이 디저트 케이크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각 케이크. 제품과 상품 쉽게 알 수 있겠죠? 내가 내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면은 제품이 되고 내가 하청을 줘서 이 물건 만들어 주세요 하고 판매는 내가 하는 거라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전에 봤을 때 종속회사가 아들 회사가 34개라고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지 싶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34개 중에 진짜 추리면은 이렇게 6개가 된다고 나와 있고 식품 제조 판매 회사라고 보니까 해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 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5기였던 21년도에서 22년 사이에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하나 투자 자산을 팔았거나 아니면 진짜 장사가 잘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2.7%만큼 늘어났고요. 여기서는 75%가 늘어났습니다. 와, 꽤 많이 늘었는데 투자 부동산에서 별다른 게 없어요. 좀 아예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진짜 장사가 잘 된 건가? 그런가? 그리고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여긴 단기 금융자산은 없으니까 요것만 보고 이 금액 안에서 여기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 이 금액 안에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끊어서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게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좀 애매한데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갚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갚을 수 있을까? 롯데 웰푸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이랑 그리고 현금, 그 지갑에 든 현금을 가지고 거래처에 그 물품 대금, 이거 상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거래 대금 이거 주는 것까지 가능하고 단기 차입금까지는 가능한데 사채랑 리스 부채까지는 안 되네요.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유동 비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당장 갚아야 되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랑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채권처럼 어떻게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5가 나왔거든요. 이게 1 이하가 되면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라서 지금 당장 불을 끌 수가 힘듭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부채가 좀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라면 조금 양호하다. 일단 1을 넘겼으니까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채 비율이 95%가 나옵니다. 좀 높은데? 좀 많이 높은데? 작년이랑 비교해 볼까요? 이게 2023년이면 2022년? 2021년 원래 부채가 높은 건지 아니면 합병 때문에 높은 건지 94%가 나왔고요. 100.9%가 나왔습니다.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95%, 94%.
21년에는 100%가 넘었거든요.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팔 거 다 팔았을 때 주주한테도 돌아갈 게 없고 채권자들한테도 뒤에 후순위 채권자라도 그 사람들한테 마저도 돌아갈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면서 부채는 많지만은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지, 매출이 꾸준히 이어가면서도 그리고 내 손 안에 들어가는 적자는 아닌지, 마이너스가 아닌 기업인지 또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26% 늘었고요. 49% 매출이 늘었습니다.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원가가 너무 센데요? 그쵸? 그러면은 총 이익을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일 텐데 27% 나오네요. 30%를 못 가져가네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지급 수수료 같은 거 다 나가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4%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걸 알아볼까요?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이 공장 창고에서 빨리 나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왜냐면 식품회사라서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재고자산을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철 팔고 뭐 기계 팔고 하는 회사들은 창고에 가둬놓고 이렇게 주문이 오면은 그때그때 나가고 아니면 할인해서 팔고 하면 되겠지만 식품회사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정말 짧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기한으로 늘어났음에도 그렇게 크게 뭐 기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지고 재고자산에서도 금방금방 나가야 될 거예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냉동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만들면 조금 창고에 넣어놨다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회전율이 높을수록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손님이 모두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이 다 먹고 나가면은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다른 손님들이 쏙쏙쏙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을 앉냐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고를 얼마나 새 제품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나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6.5가 나와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가지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를 알아볼게요. 그러면 며칠 만에 이게 나가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재고자산 회전율에서 365일을 이렇게 넣으면 56일 만에 새 제품이 들어온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6.5가 나오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가 56일이에요. 56일 만에 다른 새 제품이 이 창고에 들어온다 라는 말인데 식품회사라서 56일은 조금 길지 않나? 수출하고 내수로 이용하는 마가린이라든지 그 식품 기름 같은 경우에는 보관 일수가 좀 길겠지만 흰색 우유라든지 이렇게 소비기한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그리고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폐기되는 제품 좀 더 많지 않을까? 56일에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금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 돈이 좀 궁금하면은 주석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유 현금, 뭐 금고라든지 뭐 내 지갑에 당장 쓸 수 있는 금고에 들어가 있는 현금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작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단기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처럼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이렇게 작년에 비교해서 조금 늘린 걸로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뺄 거 다 빼고 내 수중에 돈이 남았어요. 내 손에 돈이 남았는데 이 돈에서 일부는 회사로 재투자를 하고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좀 더 비중을 높인다든지 해서 회사로 재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 금액을 놔뒀음에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라는 형식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롯데웰푸드는 배당금을 주는 방법만 남아있는 거죠. 한번 알아볼게요. 보면은 21년도에 1,600원을 줬고요. 22년도에 2,300원, 23년도에 3,000원 이렇게 줬습니다. 이 배당금에서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통 주식수 이거를 나누면은 여기 3,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롯데웰푸드가 어떤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 성향이 50.9%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쵸? 손에 남는 이 금액에서 절반은 회사에 재투자를 하고 아니면 비상금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은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빙그레가 현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빙그레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부자인데 배당 성향이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었거든요. 아니, 이래 현금이 많은데 29%밖에 안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50.9%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의심이 조금 들거든요. 물려줄 아들내미가 여기에 지분이 별로 없나? 아니면 아버지 지분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 배당으로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그러나? 자기만의 파이프라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주에 관한 사항 중에 여기 주식 소유 현황 여길 보면 어떻게 주주들이 갖고 있는지 퍼센트 알 수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지분율을 가지고 뭐 얘랑 손을 잡니만이 하면서 그런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실인 거죠. 보시면은 롯데 지주가 47.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도 10%가 안 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작아진다. 롯데도 역시나 피할 수 없게 친인척들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여기서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가 먹는 빼빼로 냉장고 안에 있던 의성 마늘햄이 아마 조금은 달라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롯데웰푸드로 오행시 지어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데일만큼 부산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위는 안 올라가는지 푸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라마 같은 가을 야구 될까요?